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조정인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이두병에게 참소를 당하여 죽자. 이두병의 밑줄.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에요. 죽었어요. 조정인 X 뒤집. 외아들 조웅 동그라미. 그러면 조웅은 조정인의 아빠께 이두병이랑 서로 대립의 관계겠지. 그치? 예. 무력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간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은 월경대사와 철관도사 밑줄. 병법과 무술이 익혔대. 조력자라고 체크. 이두병은 송나라 태자를 입에 보낸 후 스스로 상제 자리에 오른다. 그럼 이두병은 뭐 나쁜 남이네요. 서원을 총나라 침입을 위한 전처전으로 위를 침범하고 조웅은 위를 구하기 위해 출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왕이 장대에서 보다가 위왕 동그라미 뜻밖의 남대없는 비장이 나가 번장을 베고 나는 듯이 본지로 들어오거늘 실로 꿈같은지라. 뭐야? 이게 바로 기사회생이야.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지. 본인 입장에서는. 극히 개의하여 밥비나와 장대에 맞아 올려앉혀 황망히 치아를 무수히 하였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이 대하에 내려 엎드려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소장이 군영밖의 사람으로 진중에와 고하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였사오니 죄를 받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위나라 병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왕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지각이 없어서 장군을 멀리 나아가 맞아오지 못하여 과인의 잔명이 오늘날 다하게 되었더니 그래서 나 오늘 죽을 위기였다. 천만 뜻에도 장군이 와 목숨을 보존하오니 바라옵건대 장군의 거주와 존원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장군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러면 조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조웅이 장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왕이 조웅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 거주,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존호,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웅이 다시 땅에 엎드려 처음부터 근본을 자상히 아뢰니 근본의 밑줄. 여기서의 근본은요 본인의 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되냐? 신상 정보를 읊기 시작해요. 왕이 대경실색하여 웅의 손을 잡고 탄식하여 말합니다. 대경실색이야. 너무 놀래서 얼굴빛이 하얘졌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장군의 부친은 곧 과인의 중마고우의 밑줄. 뭐야? 좆대는 친구래. 그래서 아빠와 위왕은 친구였다. 이제 그대를 보니 벗을 대면한 듯 일변 갑자기 반갑고 일변 한 곳은 슬프지 아니하리요. 왜 슬프겠어? 아빠 생각하니까. 다시 묻기를 그대의 소식을 모른 지 오랜지라 어디서 이리 오며 대국 소식을 대강 설화하라. 웅이 눈물을 흘리며 이두병이 송을 멸하고 천자가 되어 송태자를 태산부 계량도에 안치한 사형과 모자 망명하여 다니는 곡절을 아뢰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동안에 요약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왕이 듣고 기절하여 엎어지니 좌우 제신이 구함에 왕이 진정하여 대국을 향하여 사배 통곡하니 그 충성이 본디 거룩한지라. 웅이 위로하여 큰일을 당하여도 아직도 도적을 명망시키지 못하였사오니 형국하온 후에 이로부터 하실 일이 많을 것이오. 너무 슬퍼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 위왕이 정신을 진정하여 승전할 모색을 의논하더라. 그래서 맨 처음엔 어땠어요? 슬퍼서 너무 힘들어 했지만 지금 웅이가 정신 차려요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길 계책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꿈 받기요. 옛일을 생각하니 또한 꿈이라. 8살 때 서로 보고 이제야 다시 보니 반갑기가 그지없고 슬픔이 헤아릴 수 없도다. 원수가 묻기를 맞냐 이거? 내가 아래를 안 읽었구나. 미안하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조웅은 위양을 도와 서번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은 후 태조를 구출하기 위해 태산부에 있는 섬인 계량도로 간다. 미인이 검은 곳 타기를 그치고 미인의 동그라미 여자네요. 만조 제신이 또한 비청하여 일시에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나 돌아갔다. 원수가 몸을 솟구쳐 나는 듯이 들어가 태자 앞에 나아가 엎드려
사배하고 아래기를 소신은 전조충신 조정인의 아들이온데 태자의 옥체는 안녕하시옵니까? 원수의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럼 이 원수는 또 누구야? 다시 개아니에요. 웅이야. 어? 다시 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전 산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원수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원수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철천지 원수이다 할 때, 네. 그치? 그때의 원수야. 두 번째 원수는 국가의 원수 할 때 우두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우두머리, 그 군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가 몸을 솟구쳐 나는 듯이 들어가 태자 앞에 나아가 엎드려 사배했대. 4번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 소신은, 그럼 원수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충신 조정인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조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태자의 옥체는 안녕하시옵니까? 하니 태자가 크게 놀라고 낯빛이 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 아니면 어찌 이곳을 왔으리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며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하시거늘 원수가 붙잡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잠시 진정하옵소서 하니 태자가 눈물을 거두며 말하기를 어찌 사지에 왔는가? 죽을 땅에 왔는가? 과인은 신운 하늘 내려준 운이 불길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곧 죽을 운명이래요. 생전에 다시 만나기가 꿈밖이요 옛일을 생각하니 또 꿈이라 8살 때 서로 보고 이제야 다시 보기 반갑기가 그지없고 슬픔이 헤아릴 수 없소다. 자, 8살 때의 밑줄 어때? 둘은 알고 있던 사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어릴 때 이미 만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묻기를 저 여인은 누구라 합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매화라 하는데 매화의 동그라미. 자, 이 매화의 여자애가 바로 아까 검은고를 타던 미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량도의 관비라. 관비의 밑줄. 관비가 뭐예요? 걸레? 관에서 소유하는 노비다. 내가 생각한 거지. 그 논계. 그건 기생. 기생. 관비는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입니다. 알겠죠? 네. 이 계량도 별장의 이름은 백성치라 하는데 또한 충신이다. 자, 계량도 별장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충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별장의 이름이 백성치지. 백성치에 동그라미 쳐봐. 니네가 봐봐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또 헷갈린다. 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 집을 생각을 했겠지. 근데 여기서의 별장이 충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별장은 관직 이름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장수에 대한 이름이에요. 장수 이름. 그래서 장이 장수 장자입니다. 알겠죠? 충신이다. 이리로 온 후 별장의 관대함에 힘입어 편히 머물렀으니 실로 바라지 못했던 이리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집이었으면 집이 관대함을 베풀었대. 그럼 의인법이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해됐나요? 또한 저 아이를 시중들 여자로 정하여 주기에 데리고 수회, 근신과 회포를 위로한 일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국 충신들이 따라와 있는 일이며. 자, 그러면 고국 충신들이 따라와 있다 이 밑줄. 얘네 다 뭐야? 충신들이야. 태자 따라와 있대. 명일은 금일은 뭐야? 오늘이야. 명일은 뭐지? 내일이지. 그래서 내일 진시에 사약하는 일과 이 사람에 있는 충신들은 모두 내일 낙어하는 일 등이 모두 다 태산부 자사가 장문을 올려서 이렇게 된 사연임을 이야기하며 통곡하였다. 뭐야? 다 같이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또한 슬픔을 헤아릴 수 없으나 위로하며 말하기를 지금 일이 급하고 소신이 싸우기에 유리한 전세에 둔병하고 태자의 존망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소진이 이제 급히 나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태자를 모셔갈 것이니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내가 너 살려줄게. 지켜줄게. 즉시 하직하고 나왔다. 이날 새벽 4시경에 계명성이 나니. 계명성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의 계명성은 뭐냐면요, 계명성은 닭소리입니다. 닭소리. 닭이 우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가 닭개, 명이 울명, 성이 소리성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떴다는 닭 울음소리였다는 이야기죠. 모든 충신들이 각각 서로 들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시에 나와 태자 전에 하직하러 들어갔더니 태자가 등불을 밝히고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였다. 희색 밑줄.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기색이에요. 이해됐지?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원래 죽는다 그랬어. 오늘 죽는 날이야. 사약받는 날이란 말이야. 충신들이 이상했겠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태자의 용 안에 희색이 있사오니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내가 즐거운 까닭은 매화가 아느니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반겨나와 매화에게 물으니 매화가 웃으며 붉은 입술을 잠깐 열어 맑은 노래의 밑줄 한 곡을 울리니 그 노래하였을 때 그럼 이 노래가 바로 뭐다? 희색을 띤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노래다. 서사적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중에 어젯밤 비에 봄 소식을 들어보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고전시가 분석하듯이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산중에 어젯밤 비에 봄 소식 동그라미. 봄은 뭐예요? 봄이 오고 있다. 희망. 희망이지. 희망이라고 적어봅시다. 오며 아니옴은 설매, 네가 알 것이다. 설매의 밑줄. 설매는 눈 속의 매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매가 매화 매자예요. 앞에가 나무목이 있죠. 그래서 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알 것이다. 의인어도 써였네요. 매화야 알련마는 양류알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매화가 알까 하지만 양류가 알까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류는 버들 류자입니다. 버들. 그래서 버들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신이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원수가 오기를 고대하더라. 고대는 기대하더라, 기다린다 의미고요. 이날 밤에 원수가 진에 돌아와 여러 장수를 불러도 말하기를 그대 등은 이리이리 하라. 봐봐, 이리이리 하라의 밑줄. 이것도 어때? 구체적으로 말해줬어? 아니지, 대충 말했어. 실제로 이리이리 하라고 이야기했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이것도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제시를 하긴 합니다. 요약적으로 말해서 뒤에 있는 서술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약속을 정하고 군사를 몰아 급히 계량도로 가니 날이 벌써 밝아 진시가 되었다. 원수가 마음이 바빠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별궁으로 다다라 들어가니 벌써 복명의 사신이 약그릇을 내어옵니다. 어떤 약이겠어? 사약이겠지. 네. 모든 충신들을 다 결박하였거늘 원수가 분기충천 분노해서 약그릇을 빨리 물리치고 칼을 들어 복명사신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모두 충신을 다 끌어놓아라. 여기서 끌어놓아는 풀어놓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자 앞에 엎드려 사배하니 태자가 정신을 겨우 차려 원수의 손을 잡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기를 꿈인 들 이러하겠는가 행여 꿈을 깰까 염려하노라 안심하옵소서 하고 충신을 모두 당상에 올려 영접하니 태자 매우 바쁜 사이에 혼을 잃어 실성한 사람처럼 좋아했다 신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이해됐나요? 생각보다 단어가 좀 까다로웠죠. 이번 작품은 1번부터 봅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태자와 조응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이다. 아까 8살 때 만났다 설명했죠. 위왕은 송원필이 이도명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치? 그래서 듣고 알았죠. 조응은 사본가의 정태 승리한 후 위왕과 함께 계량도에 들어갔다. 위왕과 함께? 아니 혼자 들어갔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겠습니다. 송왕신의 실현 중 일부는 유배된 태자를 따라 계량도에 함께 있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충신들이 그치? 구국 충신들이 같이 함께 있다. 그래서 걔네들 지금 축출당한 위기였죠. 맞는 말이고요. 태자는 이두명의 유배지로 사약을 보내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 명일 진시의 사약을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 어딘지 안 나냐? 했죠? 명일 진시? 사약? 진시요. 아까 고국 춘신 밑줄 쳤지? 은영아. 어디? 207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한 거기 출신들이 따라와. 거기 이해됐죠? 명일 진시 내일 진시에 우리 사약당에 오케이? 그 부분입니다. 2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응전에서 서사적 갈등의 핵심은 권력을 둘러싼 지배질서의 문제이다. 지배질서의 문제 밑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위왕이 나왔잖아. 그치? 네. 위왕이 인사를 했단 말이야. 네. 송나라 쪽에. 그게 문제인 거야. 응. 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봐. 왕이 다른 나라에 인사를 한다는 거는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위왕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 나라의 왕인데 왜 인사를 하지? 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중세시대의 봉건제도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백작과 남작들이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황제가 있고 나머지 위성 국가들이 왕의 위치에서 다 이 조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대리배축을 형성하고 인물이 황제 신하, 황제 제후 등 동아시아 봉건적 지배 질서의 수직적 신분관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왕이 원래는 적국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위왕이 나랑 니네 아빠랑 친했어. 어서 와.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됐죠?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 질서의 위기와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세계의 중심부와 주변부로 차별하고 중심부를 굳건히 함으로써 평화를 실천하고자 했던 유교 이념이 당위적으로 공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번 봅시다. 조은과 위왕은 같은 편이지. 송황실을 중심으로 그치? 황제의 자리 집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볼 수 있겠고 맞는 말이고요. 신하인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송황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맞는 말이지. 왕권이 찬탈됐으니까. 3번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이두병을 악인으로 설정한 것은 황실을 중심으로 봉건적 지배 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치? 걔네가 나쁜 놈이니까 자리를 뺏으면 나쁜 놈을 다시 조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4번 이두병이 송태자를 계량도로 유병교 보낸 것에는 봉건적 지배 질서에 대한 닥친 위기를 주변부와 차별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 봐봐.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별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면 뭐 해야 돼? 송태자를 계량도로 보내고 걔한테 왕의 자리를 줘야지.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송나라 태자의 소식을 듣고 위왕이 송나라를 향해 사배 통곡하는 것으로 보아 송나라 태자와 위왕은 봉건적 지배 질서의 수직적 신분관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너네 삼전도구력 알지? 그치? 위화도 해군했을 때 그 있잖아요. 그때 뭐 하라 그랬어? 우리나라 왕한테 조선 왕한테 뭐 하라 그랬어? 구배지례를 하라 그랬어. 9배, 4배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108배 들어봤지? 다 뭐야? 절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108번 절하는 거, 4배는 4번 절한 거, 9배는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 오케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현상과 인간사에 대한 무상감? 아니 뭐에 대한 얘기였어? A는 희의 그 기쁜 표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 되겠습니다. 봄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해됐죠? 이거는